오늘도 시작된 대학원 가고 심리. 네. 저번 시간에는 일단 자기 성찰을 했죠. 정말 내가 해야 되나? 할 수 있을까? 한다고 해서 별거 없는데 그럼에도 해야 되나? 라는 내적, 외적 조건들에 대한 자기 성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대학원 입학의 꽃이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바로 탐색. 네. 탐색을 해야죠. 뭘 탐색하느냐? 대학 교수를 탐색하는 겁니다. 대학교는 사실 한국에선 특히나 간판을 보고 들어가죠. 저기 명문대야, 저기 좋은대야, 들어가면 돼, 학과 상관없어,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데, 대학원은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교라도 교수님이 별로면, 혹은 교수님이 나하고 맞지 않으면 끝입니다.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서 교수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물론 학교 좋은 곳에서는 뭐 외부적인 서포트가 많이 있을 수 있죠. 뭐 장학금도 좀 더 많고 환경도 좀 더 좋고 이럴 가능성이 있지만, 사실 그건 부가적인 거예요. 대학원에서 중요한 건 공부를 하는 거고 연구를 하는 거고, 그리고 학위 논문을 쓰는 건데,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건 결국 교수입니다. 학교 중요한가요? 사실 만약 아니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 중요하긴 하죠. 네? 안 중요하진 않습니다. 여기 지금 유인태 선생님과 김병준 선생님 다 명문대 출신이잖아요. 저만 이제 해외 대학교, 이상한 해외 대학교 출신이고, 그렇죠? 왜 이런. 근데 학교 간판 중요합니다. 사실 안 중요하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기왕이면 뭐 학교 간판도 좋으면 좋죠. 나쁠 거 없죠. 근데 그게 다인가라고 하면은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대학교 가도 내가 논문을 못 쓰면, 연구를 못하면, 하다못해 졸업을 못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결국 중요한 건 교수입니다. 그랬을 때 교수하고 여러 가지를 맞춰봐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맞춰봐야 될 건 교수 연구 방향. 교수의 연구 방향과 내 연구 방향이 일치하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하고 싶은 거는 뭐 고전 문학이에요. 근데 이 교수님이 하는 거 현대 문학이야. 아니면 현대 역사야. 그분한테 지원하는 게 맞을까요? 당연히 말도 안 되죠. 네. 너무 당연한 상식이죠.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당연히 교수의 연구 방향과 나의 연구 방향이 일치해야 됩니다. 그냥 뭐 서울대, 연대, 고대 고전 문학으로 유명해, 나 거기 가면 돼. 아닙니다. 거기 안에서도 내 연구 방향과 일치하는 교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질문이 있을 때 언제나 하나가 질문이 들어오더라고요. 전 아직 연구 방향이 없는데요. 대학원 왜 오는 거야? 죄송하지만 그러면은 대학원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연구 방향이 없는데 대학원을 오는 거는 도피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연구 방향은 있어야죠. 뭔가 궁금한 거 대학원, 있어야죠. 대학원 가서 연구 방향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죠. 근데 만약에 어떤 친구는 연구 방향이 명확해요. 그리고 그 친구는 나에게 맞는 학교와 교수님을 선택해서 갔어요. 그러면 쭉쭉쭉 쉽게 공부할 수 있겠죠. 근데 연구 방향이 명확하지 않아. 일단 갔어. 근데 이게 내가 생각한 게 아닌데? 가 돼버리고 중도 포기하는 경우도 꽤 있고. 웬만하면 연구 방향이 있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교수의 상황을 봐야 됩니다.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하죠. 네, 인터넷 밈인데, 되게 유명한 대학생 최대 난제죠. 젊은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 높은 확률로 강의는 좋은데 학점은 더럽게 안 준다. 근데 연세 있는 교수님은 수업을 되게 쉽게 하고 편하게 하고 근데 학점은 잘 준다. 뭐 이런 식의 밈이 있죠. 이게 실제로 석박사 과정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좀 있으면 정년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내년에 혹은 2년 뒤에. 자, 이분 밑에서 뭐 석사까지는 억지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박사를 할 수 있을까요? 힘듭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교수님들은 받지도 않고요. 네, 학생을.
이런 기본적인 정보를 알아야 되겠죠. 또 보통 조교수 막 된 사람들, 뭐 저 같은 인간들 그런 사람들은 열정은 뛰어나죠. 하지만 배경이 아직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연구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대로 아직 마련을 못했을 가능성도 대단히 높죠. 대신에 열의는 엄청 강하죠. 대부분의 경우에서. 이렇게 각각의 경우에서 교수들 단계가 있습니다. 특히 극단적인 게 임용된 지 얼마 안 되는 조교수. 열정 최고조지만 환경이 안 돼가지고 그 경우에는 보통 초창기 멤버로서 모든 거를 같이 세팅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죠. 그리고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정교수 분들도 여러 성향이 있는데 대부분은 조금 여유롭죠. 그렇게 여유로운 곳에 가면은 저도 여유로운 성격이면 언제 졸업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기본적인 교수의 트랙들을 알아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이런 사실 교수 정보들은 알기가 너무 쉽습니다. KRI라고 제가 예전에 이거 올렸죠. 연구적 뒷조사 방법이라고 유튜브 올려놨습니다. 클릭해 주시고요. 밑에 적어 놓을게요. 링크. 연구자 뒷조사에 가가지고 교수 이름을 치잖아요. 그러면 다 나옵니다. 몇 살인지 무슨 연구를 했는지 다 나옵니다. 그리고 또 교수들은 기본적으로 학교 홈페이지에 편람이라는 정보가 제공이 됩니다. 교수 편람이라고. 학과에서도 교수진 소개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뭐 다른 분들 보여드리기 뭐니까 저걸 보면은 이렇게 쭉 자기가 뭘 연구했고 뭐가 주안점이고 기본 정보들을 다 올려놓습니다. 이거를 못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근데 사실 교수 선택에서 이 위쪽에 있는 거는 금방 찾을 수 있고 형식적인 겁니다. 그것보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스타일을 맞추는 거죠. 그렇죠? 이게 교수 스타일과 학생 스타일인데 사실 좀 반농담으로 해놓은 게 많고 대부분의 경우에 교수들이 노예 감독관 흔히 말하는 조련형이거나 아니면 만사태평의 방치형이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대부분은 그 중간이긴 합니다. 물론 사이코는 피해야 되고요. 그리고 학생들은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일벌레 스타일 나서가지고 이것저것 막 벌리는 스타일이 있고 조용조용히 시키지 않으면 딱히 뭐 안 하고 이런 스타일이 있습니다. 크게 큰 틀에서 물론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중간 어딘가에 있죠. 너무 극단적이진 않죠. 그렇다고 했을 때 이들의 조합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로. 저 같은 경우는 저 스스로는 방치형이 되고자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최대한. 조련형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방치형이 되려고 노력하는 타입이에요. 근데 만약에 학생이 수동적이고 저도 수동적이다 이러면 어떤 사태가 발생하냐? 언제 졸업할지 모릅니다. 정말로. 그러면 조련형과 능동형이 좋냐? 둘이 풍짝이 잘 맞으면 좋죠. 근데 거꾸로 대판 싸우고 중간에 그만둘 가능성도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스타일인지를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수가 교련형인지 방치형인지 혹은 어떤 스타일인지 그리고 그 스타일이 나랑 부합하는지를 알아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원래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거는 사람이라면서요. 사람 관계. 여기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뭐 이거 말고도 뭐 음식, 거주 공간, 공부 공간, 학비, 생활비 뭐 이런 기타 공부 환경들이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부차적인 겁니다. 그랬을 때 이런 내용을 어디서 아느냐? 사실 알기 어렵죠. 이걸 누가 공개해 놓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첫째는 이제 김박사넷이라는 곳이 있죠. 김박사넷 가보면은 이제 이런저런 리뷰들이 있습니다. 이 연구실은 돈을 잘 주지만 교수 인성이 개판이다. 뭐 아니면 연구 지도를 잘해준다. 뭐 방치형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근데 안타깝게도 인문학 쪽은 김박사넷에 많이 없어요. 정보가. 있으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중요한 거는 내부자들을 커넥을 해야죠. 여기서 말하는 내부자들은 누구냐? 현재 교수들의 제자를 커넥하는 게 사실 제일 좋죠.
교수들 그 제자들 연락처를 어떻게 알아요? 라고 물어보시면 그냥 학과 사무실로 전화를 해보세요. 저 여기 입학할 생각이 있는데 혹시 선배님들하고 상담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연락처를 알려주십니다. 네. 생각보다 그렇게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뭐 다이렉트로 교수하고 커넥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웬만하면 일단 주변 인물들을 한테 물어봐야죠. 어떻게 보면 뭐 더 좋은 주변 인물들, 뭐 다른 교수님들한테 내가 수업을 들은 교수님한테 그 교수님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 그러면은 좀 실질적인 얘기는 그렇게 못 따를 가능성이 높고 제일 좋은 거는 현직 지도 학생들한테 듣는 겁니다. 네. 그리고 현직 지도 학생들의 연락처는 뭐 전화번호까지는 안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요. 다만 이메일 주소 정도는 이제 학과 사무실로 전화하면 충분히 알려주니까 학과 사무실로 전화해도 되고요. 혹은 그 교수님이 허가를 한다면 청강을 듣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예. 청강을 들으면서 이 교수님이 이렇게 수업을 하네. 그리고 이렇게 일들을 진행하고 평상시 수업 시간 말고 쉬는 시간에는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네. 같은 거를 청강을 통해서 오히려 잘 알 수도 있죠. 최소 한 학기 동안 뭐 매주 뭐 3시간 이상씩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청강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데 뭐 무턱대고 들어가지 마시고요. 수업이 있으면 뭐 거기에 이거 들어도 될까요? 라고 메일을 꼭 보내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는 디지털 인문학을 하고 있죠. 그러면 디지털 인문학은 어떻게 탐색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좀 이따가 특집편으로 따로 준비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 디지털 인문학을 예로 들어볼게요. 현재 디지털 인문학으로 대학원 과정이 정식으로 있는 거는 3군데 있습니다. 한국중앙연구원 인문정보학과, 그 다음에 카이스트 디지털 인문사회과학부, 그 다음에 한림대학교 디자인 디지털 인문예술학, 요 3가지가 있고, 여기 한림대 디자인 디지털 인문예술학은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1년 과정이고 온라인 기본이고 1년 만에 석사 학위를 따는 이런 과정이고, 그다음에 한국중앙연구원 인문정보학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는 한국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디지털 인문학을 진행하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카이스트는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김영준 선생님? 카이스트 이제 원래는 인문사회과학부였는데 디지털을 앞에 붙이면서 디지털 인문사회과학이라는 걸 이제 모토로 해서 대학원을 이제 2023년 3월부로 올해 3월 달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요. 총 3개의 트랙이 있고 3개의 트랙 중 하나가 디지털 인문학 트랙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는 계산 혹은 전산사회과학이라고 불리는 게 하나 있고 디지털 인문학이 있고 그다음은 이제 언어 심리 관련한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트랙을 정해서 지도 교수나 트랙을 항상 정해서 아마 지원을 하게 돼 있어서 그거를 염두해서 아마 디지털 인문학 트랙으로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뭐 디지털 인문학 특집에서 다루기도 하고요. 사실 이렇게 전공 과정은 3개가 있지만 그렇다고 이 3개에 있는 교수님들만 디지털 인문학을 연구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네. 각각의 대학교에서 각각의 영역에서 디지털 인문학을 연구하시고 교육하시는 수많은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뭐 그 구체적인 얘기는 다음번에 하기로 하고요. 이번에는 그냥 실전 탐색 방법 자체를 논의하는 거니까 일단 저를 기준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중앙 인문정보학과, 지금 현재 인문정보학과에는 사실 김영 교수님과 김바로 이렇게 2명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인문정보학은 아니고 이제 인문지리학과 저희 인지학과인데 여기에 김현종 선생님도 얼마 전에 부임하셔가지고 이걸 추가를 했는데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이제 어느 학교를 가든 교수진 소개 혹은 교수 편람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쭉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관련된 내용들을 쭉 뭐 학력, 경력, 논문, 학술 논문 이런 내용들을 쭉 올려놨습니다. 이걸 탐색하시면 돼요. 자, 근데 실제로 한번 탐색을 해볼까요? 지금 현재 보면은 김영 교수님과 김바로죠. 그런데 김영 교수님은
나이를 보시면 1959년 생이십니다. 그러면 언제 정년을 할까요? 내년에 하십니다. 내년에 하는데 지금 석박사로 입학을 할 수는 없겠죠. 김바로 같은 경우는 1982년생이고 여기 밑에 보면 임용일이 나옵니다. 2021년 9월 1일이죠. 그러면은 임용된 지가 2년 정도 지났구나. 그래도 아예 생초보는 아니고 최소한의 기반은 다졌지만 아직 부교수나 정교수는 아니구나. 이 정도로 판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하고 김현종 선생님을 비교를 하면은 김현종 선생님은 저보다 나이가 좀 더 많으시긴 하죠. 1979년생. 하지만 아직 뭐 시간 많이 남아 있으니까 석사든 박사든 할 수는 있는데 김현종 선생님 임용 날짜를 보면 2023년 3월 1일이죠. 이제 막 임용을 하신 거예요. 지금 한창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정신이 없으시죠. 많이 바쁘세요. 그래서 이런 게 내용이 첫째고요. 두 번째는 이런 교수편람이나 KCI를 보면 이 사람이 무슨 논문을 썼는지가 쭉 나옵니다. 적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적어놔요. 그러면 이거를 안 읽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아니, 본인의 지도교수가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무슨 연구를 했는지 모르고 이 사람의 글을 안 보면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네요. 저는 김현 교수님을 선택하기 전에 김현 교수님 관련 논문들 쫙 다 읽고 김현 교수님 저서도 다 읽고 그 다음에 김현 교수님한테 지도를 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컨택을 했습니다. 근데 본인이 지도교수로 삼고 싶다고 하시면서 논문조차 안 읽고 오면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되게 애매하죠. 당연히 내용을 읽으셔야 돼요. 특히 자기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다 뒤벼봐야죠. 특히 공저들은 사실 별 의미 없고요. 단독 저서들, 이런 거 단독 저서들에서 혹은 논문에서, 그것도 제1저자 논문 혹은 교신 저자 논문에서 이 사람들의 성향이 나옵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보셔야죠. 김바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잡하죠. 네, 별별 걸 다 압니다. 문학, 역사, 철학, 데이터 분석, 데이터 설계, 별별 이상한 짓거리들 다 하는 뭐지 이 사람? 뭐 이렇게 보이긴 하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의 연구 방향성과 연구 내용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이 사람이 내가 원하는 연구를 서포트하고 지도해 줄 수 있는지 반드시 알아보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 더 구체적으로 이제 김박사넷이나 내부자들 갈 수 있죠. 뭐 모교 교수님도 좋고 지도 제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과 사무실로 전화해서 지도 제자 뭐 연락처 좀 달라고 그러면 줍니다. 그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이 사람이 뭐 참가하는 학술대회 혹은 이 사람의 특강 같은 거를 참여해 보고, 뭐 사실 그 공식적인 석상에서 하는 말은 그렇게까지 많이 듣지 않으셔도 돼요. 중요한 건 끝나고 역사는 끝나고 이루어진다. 끝나고 회식 자리에서. 그렇죠, 윤태 선생님? 좋아하시잖아요. 아니에요? 술 좋아하시는. 이 사람한테 진짜 관심이 있으면 뒤풀이 장소를 가셔야 돼요. 그 자리에서는 좀 더 편안하게, 공식적이지 않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작업들을 기반을 한 다음에 이제 실제로 해당 교수한테 연락을 해야죠. 보통 연락을 할 때 뭐 그냥 나 누구예요? 지도교수로 모시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쓰는 게 아니고요. 그 컨택 메일도 양식이 있습니다. 컨택 방식도 있고요. 우리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교수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으니까 그 교수가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알죠. 하지만 교수 입장에서는 이 학생이 누군지, 어떤 연구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에게, 교수에게 학생이 나를 소개해야죠. 그 소개를 어떻게 할까요? 그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끊는 뭐 일단 여기까지 왔으면 이미 대학원에 어느 정도 마음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돌아갈 수는 없고 이제 좋은 교수를 골라야죠. 네네. 반드시. 그러니까 그 사실은 이공계는 교수도 중요한데 그 랩 자체가 약간 중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랩에 어떤 구성원이 있고 거기 안에 그 교수만큼 중요한 게 이제 포닥이나 박사급들이 이제 완전 대형이기 때문에 사실 지도 교수님 얼굴 못 보기 어려운 곳이 이공계거든요.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좀 인문계는 그거랑 또 다르기도 하고 또 디지털 인문학은 그 중간에 있는 것 같아서 특히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일단 이공계 랩 생활과 인문계 생활의 중간 정도에 있는 것 같아서 거기 있는 멤버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그래서 카이스트는 아직 박사생이 없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좀 역사가 오래된 한중형 같은 곳은 거기 있는 그 석박사생들이 어떤 최근에 연구를 하고 있는지도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거는 사람이죠. 요렇게 아까 내부자들 면담한다고 했는데 그 내부자들 면담할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한번 보세요. 근데 네, 8번째 슬라이드에 있는 건 진짜 다 빌런이어가지고 거의 나쁜 사람만 있어가지고 지금 왜 무서워요. 일벌레 다들 일단 그리고 여기도 하여튼 있잖아 반인반신. 근데 이제 볼 수가 없잖아요. 음, 예, 알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다 사람 관계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할 수도 있으니까 사람을 꼭 잘 보세요. 네. 대학원에 오지 마세요. 아니 지금 지금까지 설명을 다 했는데 왜 오지 말라고 하면 어떡해. 대학원에 오지 말라고 김바로 선생님이 만든 영상입니다. 여러분, 이 콘텐츠의 근본적인 목적성, 그걸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게 대학원 오지 말라는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대학원보다 더 나은 선택지를 취득하십시오. 네, 그럼 오늘 녹화는 여기서 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